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얼음과자24 가맹점 현재 24곳을 운영하고 있는 정재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얼음과자24가 이제 아이스크림 할인점 프랜차이즈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음과자24 브랜드가 지금 주로 활동 중인 지역이 어느 쪽이신가요? 현재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네네. 일단은 전라 지역 쪽으로 네, 좀 현재로는 하고 계시는. 네. 제가 이제 어디서 듣고 온 얘기인데 매출이 상당히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실례지만 여기 지금 대표님 직영점이시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고 계신가요? 여기는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현재로는 평균 한 90 정도? 90만 원 정도? 네, 90만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는 것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상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요. 대표님께서 그 상권을 좀 보실 때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특별한 노하우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예전에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뭐 파리바게뜨라든지 베스킨이라든지 뭐 던킨도너츠라든지 이런 걸 상권 분석하고 위치도라든지 이렇게 매장을 사진 찍어서 본사에 올려주고 공유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파리라든지 베스킨에서 요구하는 상권의 위치가 있어요. 또 걔들이 그 조사를 할 때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중요하게 보는 것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상가를 주변으로 거주하는 세대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보고 그런 걸 많이 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권에 대해서는 잘 보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매장 같은 경우도 매출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네. 이제 월세는 사실 얼마 안 하는 자리잖아요. 네네네네. 여기는 뭐 어떻게 상권 구하시는데 오래 걸리셨나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약 한 40평 정도 되는데 고기마을이라고 정육점 및 마트 뭐 이런 식으로 운영했던 자리인데 권리금을 처음에 한 3천 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절반 정도는 생각이 있으니 연락을 주라 했더니 뭐 한 달 연락이 없더라고. 그러더니 한 2달째 됐을 때 지금도 생각이 있냐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1,500에 맞춰주면 내가 이걸 얻겠다. 그랬더니 고민해보겠다 하더니 연락이 왔길래 그냥 바로 계약을 했어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어떤 무인 창업에 있어서는 권리금이나 이런 거는 없는 자리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이 자리는 1,500 정도 권리금을 주더라도 들어오면 무조건 이제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그러죠. 거죠? 확실히 있었죠. 권리금을 한 2,000을 줘도 나는 여기는 하면 좋겠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뭐 매출에 대한 확신 없이는 권리금 못 주니까. 실제로 그래서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분은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 주시기로 원래 창업 컨설팅처럼 이런 거를 먼저 하고 계셨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이스크림 할인점, 그러니까 무인 창업이나 이쪽 사업으로 조금 옮기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있죠. 나는 이제 원래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본점이 있는 근처에서 대학교 앞에서 코이너리 연습장을 운영을 했었어요. 한 3, 4년 잘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9시 영업 제한 생기고 이러면서 영업을 너무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해야 될까. 코로나 시국에 서울로 뭐 대구, 대전, 뭐 부산 다 갔다 왔었어요. 그러다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는 걸 보고 직접 가서 이제 결제도 해보고 사보고 무인 결제기 그 결제가 편하더라고. 처음 했는데 쉽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여수 처음에 이제 문수동 쪽에다가 영업을 했는데 잘 됐어요. 지금도 보면은 손님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매장을 보면서 좀 느낀 게 다른 아이스크림 할인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구색이라고 하죠. 이 구색이 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이스크림뿐만 아니고 뭐 과자라든지 젤리, 아까 냉동고 보니까 탕후루 같은 것들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세팅을 잡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셨지 그렇죠. 않았을까?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개인 혼자 오픈했을 때는 도매 거래처에 대한 부분이 제일 컸어요. 거래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한두 군데 거래를 하면 물건이 비싼지 싼지 모르고 이제 거기밖에 모르니까 거기서 주문을 해다가 이렇게 물건을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식자재나 이런 데보다 싸지가 않더라고요. 비싸요. 근데 우리가 명색이 할인점인데 비싸게 팔면 안 되니까 처음에 거래처 뭐 한두 군데 이렇게 거래하면서 마진을 많이 못 남겼어요. 왜냐하면 마진을 좀 30% 이상 남기려고 보면 마트부터 비싸지고 과자류, 음료류가. 그래서 이거는 좀 20%대만 마진을 보고 팔았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거래처를 지금은 한 10여 군데 정도 확보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마진율을 뭐 거의 40% 가까이 보고 과자, 음료 같은 경우는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종합 마진율이 한 30%대에서 40% 정도까지도 저희 이제 24개 매장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30, 한 5, 6% 정도 평균 마진율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 이제 가맹점 문의를 해서 가맹점을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스크림뿐만 아니고 이제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죠. 거래처 공유가 되기 때문에 네. 조금 구색이나 이런 거를 개인으로 할 때보다는 잘 갖출 수가 있다라는 그러죠. 말씀이신 거죠. 이제 개인으로 했을 때하고 저희 어른과자 24를 통해서 했을 때와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개인으로 하게 되면 거래처에 대한 도매 거래처를 가지고 가기가 참 어려워요. 누가 그냥 주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가맹점 모두에게 거래처를 한 12군데 정도 주거든요. 도매 거래처를.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처를 충분히 주죠. 그리고 저희들은 서로 물건을 이제 가맹점 간 물건 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초도 상품을 본사에서 직접 다 초이스를 해주고 진열까지 다 도와드리거든요. 그리고 초도 상품에 대한 제품은 되게 이제 매장 위치에 따라서 이게 안 팔리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권에 따라서 네, 잘 상권에 나가는 따라서 제품이 잘 있고. 나가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두 달 정도 팔아보고 안 나가는 제품은 지금 우리 본사에서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오픈한 매장들을 제품 초이스를 다 해주고 있고 반품을 받아주고 있는데 실제로 반품하는 매장은 거의 없어요. 판매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구색을 되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품 구성을 기본적으로 좀 베이스로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제품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매장을 지금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이 무인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이미 운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이제 어떤 그 매장의 규모라든지 좀 매장이 깔끔한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에만 보통은 많이 집중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구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일맥상통할까요? 우선 이제 그거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부업으로 할 것이냐, 본업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업으로 하게 되면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세대, 1000세대 이 정도 되는 수준의 아파트에 빈 상가가 있다면 충분히 적은 돈을 투자해서 부업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영업을 잘하고 싶다. 그래서 뭐 부업이지만 본업처럼 정말 잘하고 싶다면 또 본업을 하려면 매장 평수나 제품의 어떤 구성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첫 번째가 매장을 깨끗이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좋아할 만한 과자, 음료를 잘 진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손님들이 와서 아이스크림만 살 것 같으면 아이스크림 가게는 주변에 사실 다른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러면 그런 데 가도 되잖아요. 차별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 매장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상품의 구성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고객들은. 그래야지 우리 단골이 되겠죠.
혹시 지금 매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조금 신경 쓰신 품목들 이런 거 몇 가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이스크림 가게 중에서는 탕후루를 제일 먼저 팔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낮게 포장된 그렇죠. 이제, 제품을 팔고 있는데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업체들도 그러면은 직접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그렇죠. 물건을 받는. 생산하는 공장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주님들도 조금 싸게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물건을 되게 저렴하게 받고 충분한 마진을 남기고 팔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냉동류 피자나 햄버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저희들은 이제 본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마카롱도 처음에 이제 매장에서 한 달, 두 달 팔아보고 잘 나가서 다른 매장들을 팔 수 있도록 해줬고, 마카롱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에 납품되고 있는 제품을 직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 저렴하게 받아서 좋은 단가에 팔고 있죠. 제품의 퀄리티가 퀄리티. 좋아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최근 본점에서만 현재 이제 판매를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전체 가맹점이 다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찍다 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쪽에 들어가서 잠깐 네, 얘기를 더 그래요. 나누실까요? 네. 네. 지금 보면은 하루 종일 손님이 끊기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쪽 이제 뒤에 보시면은 사실 또 창고식으로 해가지고 재고들도 이렇게 조금 네.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이 매대가 비어 있으면 네. 왠지 영업을 열심히 성실히 하지 않는 매장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그래서,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항상 물건이 이렇게 빠지면 바로바로 채워줄 수 있도록 창고에 이렇게 좀 재고 상품을 좀 충분히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부터의 어떤 무인 창업 혹은 뭐 무인 아이스크림 편의점 이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까요? 기존에 이제 아이스크림 매장들은 주로 이제 아이스크림 위주로 되게 매장들을 운영을 했었고, 또 그다음에 매장 구성 자체가 되게 이렇게 뭐 저희들 매장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일반 다른 프랜차이즈처럼 되게 깔끔하게 매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뭐 제품 구성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기존의 매장들은 뭐 아이스크림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도매 거래처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돼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품 구성이나 이런 구성력 이런 게 너무 약하죠. 그래서 판매 비중이 아무래도 아이스크림 판매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겨울 되면은 폐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도 그랬지만 24년도도 겨울에 매장을 저희들은 오픈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겨울에도 아무래도 이제 과자, 음료, 기타 이제 뭐 탕후루, 뭐 마카롱 등 뭐 제품들 여러 가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판매율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아이스크림보다 더 많이 팔고 있거든요, 겨울에는. 그래서 이제 마진율도 올라가고 판매율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겨울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이제 봄, 여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매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아무래도 점주도 영업을 할 수가 있죠. 겨울에 매출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살짝 저한테 보여주시긴 했는데 실제로 매장들 매출 데이터를 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매장들 여름 매출 이상으로는 좀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기존에 다른 그 오래전부터 오픈해왔던 매장들에 비하면 그분들 봄, 여름 매출을 우리가 겨울에 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마진율 자체가 아이스크림 자체가 30%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과자 음료 비중이 높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30%가 아니고 거의 35, 6%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 수익률이 다른 그런 오래된 프랜차이즈들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편이죠.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또 똑같은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 개인으로 차리는 거 대 프랜차이즈로 차리는 거, 이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그럼요, 많이 차이가 있죠. 저도 처음 창업했을 때는 정말 재고를 많이 버렸고, 물건 이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네, 이제 제품을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전부터 뭐 프랜차이즈를 지내왔던 다른 회사들의 창업처럼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아이스크림 위주로만 영업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답이
없더라고요. 아이스크림만 팔아가지고는. 그래서 영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대라든지 이런 걸 따로 설치를 하고 국산 세계과자, 음료 이런 거 거래처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아무래도 처음이고 또 뭐 제품에 대한 어떤 제품이 정말 잘 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아 이거 괜찮겠다 저거 괜찮겠다 해서 갖다 판 제품들이 재고가 많이 쌓였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거를 1년 2년 하면서 제품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계화 시켰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과자 음료 할 거 없이 구성을 지금은 어느 정도 짬새 있게 해놨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얼음과자 24 매장들이더라도 지금 24개의 매장이 상권이 다 종류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죠. 상권 종류에 따라서도 물건 구성이나 이런 게 매장마다 좀 다른 경우도 있는 거죠. 새로 지어진 그 대단지 아파트 상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영업하는 매장들은 대부분 보면은 임대료가 아무래도 좀 비싼 편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영업이 또 좀 부진한 편이거든요. 이게 부진하다는 게 뭐 월세 대비해서 이제 월세가 비싼 거 대비해서 부진하다는 네네. 얘기지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보통 보면 신규 분양한 아파트들을 대단지다 해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규 입주한 아파트들이 되게 보면 은행에서 자금을 많이 빌려서 집을 마련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좋은 아파트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유가 별로 없는 네. 그래서 소비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보통은 4년에서 6년 이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이클이 끝나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식당이나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보면 4, 5년 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되게 성공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대출에 대한 압박, 그 은행 자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소비가 없었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이 아마 4년에서 6년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끝나고 나서부터는 상권이 좀 살아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상권 위주로 우리는 또 오픈하려고 많이 신경을 써요. 신상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비어 있어도 상가가. 무조건적으로 뭐 좋은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상권들이. 요즘에 신규 아파트 상가를 내가 들어가 봤는데 보통 뭐 900세대 이 정도 되는 아파트도 되게 뭐 한 90%까지 차는데도 1년 걸리더라고요. 새로운 아파트 이렇게 단지 상가 비어 있다고 들어가면 세는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신규 이 상권들은 보면. 그런데 실제로 입주가 뭐 40%, 50%밖에 안 돼 있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세대수는 900세대, 1000세대인데 실제로 입주자가 얼마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그런 실질적인 부분도 좀 많이 알아보고 연구를 해야겠네요. 그죠? 연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새로 지어진 아파트 대단지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세대수가 워낙에 많아서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겠다 하는 뭐 확신이 없는 한 신상권은 잘 안 들어가죠. 뭐 아이스크림뿐만 아니고 무인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여수, 순천 이쪽 근처 위주의 매장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뭐 상권이란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시나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가끔 들어오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꽤 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순천 여수 광양 쪽 오픈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근데 올해부터는 타 지역도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 직영점 매장이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이제 그러면 가맹점들 가서 관리나 이런 거 좀 도와주고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시나요? 이제 우리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세팅해 놓은 상품 구성 그걸 기반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하지만 저희들 같은 매장마다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는 보드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손님들이 자기 의견 적는 네, 필요한 제품을 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메모를 해 놓으면 그 제품들을 들여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가끔 구할 수 없는 제품이 있으면 내가 이제 거래처 확보해서 우리 전 가맹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잘 나가는 제품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특히 본점 같은 경우는 다른 가맹점에서도 하지 않는 제품도 꽤 팔아요. 우리 매장에서 팔아보고 잘 나가는 제품들은 당연히 가맹점들하고 공유해서 다 팔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또 가맹점마다 다 그 메모를 할 수 있는 보드를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넣었을 때 잘 나가는 제품이 생기면 그 가맹점 간에도 모든 가맹점들이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같이 팔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만 해주고 땡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오픈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픈하고 끝나는 건 없죠. 오픈했으면 영업이 잘 되도록 계속 좋은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고, 또 새로운 상품 뭐 개발이 되면 또 팔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또 영업이 안 되면 원인이 뭔지도 봐서 점주들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본사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 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담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거 좀 있으실까요, 대표님? 아이스크림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라면, 네네. 비용을 꼭 적게 투자해서 이렇게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 뭐 보면은 이제 상권이 좋은 자리든, 이게 A 상권이든, 네네. 뭐 C 상권이든 매장을 하나 오픈하는데 들어가는 사실 비용은 비슷해요. 가게 보증금에서 뭐 돈 천만 원 차이 날 수 있겠지만, 뭐 시설비라든지, 시설비라는 게 간판, 키오스크, 뭐 진열장, CCTV 냉장고 등 해가지고 기본 비용은 A 상권이나 뭐 C, D 상권이나 비용이 똑같이 들어요. 근데 A 상권은 내가 들어간 돈을 나중에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넘기는 경우도 받겠지만, 자리가 좋으니까 다른 어떤 프랜차이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쪽으로 해서 내가 들어간 시설비를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점주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줘요. 내가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일을 20년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매장에 내가 다른 프랜차이즈를 해줘도 될 정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 권리금 준 거, 그다음에 시설비 들어간 걸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실제로 점주들이 대표님 얘기한 대로 우리 매장을 권리금 얼마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영업 잘 된지 안 된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네네. 뭐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가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잘 돼봐야 지가 2천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권리금 한 5천 드릴 테니까 매장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부동산에서 와서 그렇게 물어봐요. 부동산에 와서 그러면 우리 그 중개사한테 우리 점주들이 그래요. 1년이면 수익이 한 6, 7천 되는데 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권리금을 제가 6천, 7천 받고 넘길 수 있겠냐고. 그래도 한 더블은 줘야지 내가 생각이라도 해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어요. 그 커피 전문점이 뭐가 들어올지 몰라도 지금 커피 전문점은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은 사실 무조건 직원을 여러 명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제품에 대한 원가는 낮지만 사실 인건비가 제일 크잖아. 그렇죠. 매장 운영에서 임대료하고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숍 같은 경우는 혼자서 절대 영업을 할 수 없는 구조고 최소 2~3명이 영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아이스크림 할인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없어 보이지만 인건비 자체가 안 나가니까 최소한 그 인건비가 나와요. 한 사람 인건비. 그러면 그게 250, 300이단 말이에요.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본점처럼 권리금 뭐 1,500 뭐 아니면 우리 지금 어른과자 24 1등 하는 매장 뭐 그런데 2,500씩 주고 얻은 매장들은 7, 8천 들죠. 그런 매장 아니면은 뭐 거의 4, 5천이면 매장을 오픈하는데 자기 인건비가 빠지는데 하루에 1시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매장이 없잖아요. 돈 4, 5천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 2, 300을 본다 그러면은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들 매장은 다 그렇게 지금 현재 좀 덜 되는 매장도 그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매장들은 뭐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실제로 뭐 우리 본점도 그렇고 저희 1등 매장도 그렇고 파리바게뜨 옆에 있어요 매장이. 파리바게뜨도 별로 부럽지 않아요 여름에는. 저 사람들은 4억 투자돼 있고 저희들은 돈이
7, 8천 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 한여름 같은 경우 수익률이 다 900에서 보통 한 1100까지 나오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관리하기 편하고 조금 애정이 있으면 2-3시간 봐주는 거고 뭐 그렇지 않고 뭐 1시간 정도만 봐줘도 충분히 매장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영업할 수 있는 사업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으로는 저가 창업이라고만 알려져 있고 그렇게 큰 돈을 못 버는 아이템이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대표님께서 이제 보시기에는 그리고 직접 또 하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100% 그런 건 아니다 라고도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렇게 전에 창업했던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생각하시면 안 돼. 저희 어른과자 24는 이제 예전에 오픈되어 있던 아이스크림 할인점들하고 같이 보시면 안 되고 예전에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처럼 오픈하실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오랫동안 영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아직 수익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적자 나는 매장도 많아요. 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울이어도 적자 나는 매장은 당연히 없어요. 없고 오히려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뭐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 차이가 있겠지만은 잘 되는 매장들은 뭐 겨우 한겨울에도 수익률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본업으로 운영하신 분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그냥 부업으로만 생각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고 그래서 부르지 않고 아이스크림 세계과자 할인점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놓고 일반 편의점처럼 최대한 그러니까 술, 담배를 팔지 않지만 구성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요 얼음과자 24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연락을 줄 수 있게끔 제가 연락처를 노출을 좀 시켜놔도 될까요?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번외 질문인데 기존에 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혹은 다른 무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장사 자체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팅이나 이런 것도 도와주실 수가 있나요? TV 보니까 네네네네. 뭐 예를 들면은 식당이 됐든 다른 프랜차이즈가 됐든 뭐 아이스크림점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네네. 그 영업이 잘 안 되는 매장 가서 컨설팅 해주시는 전문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솔루션 해주고 네, 솔루션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한 솔루션을 100% 제가 자신 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네네.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본사의 생리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내가 해드릴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인터뷰가 좀 길어졌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장에서 또 좋은 소식 있으시면은 종종 알려주시면은 또 한번 촬영하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